19강 전력과 전력량입니다. 전력과 전력량, 첫 번째 전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얼마나 에너지를 보냈느냐,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렇게 나타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호는 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와트를 사용하게 되죠. 와트. 그래서 이 전력은 우리가 뭐 100와트냐 아니면은 200와트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와트보다는 200와트가 더 전력을 많이 사용한 것이 되겠죠. 총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 100와트, 200와트는 모두 다 초당 전력에 해당합니다. 여기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것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전압 나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Q 전기량을 시간으로 나눴을 때 똑같이 전력이라고 하게 되니까 Q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전류라고 하게 되니까 자 여기서 식을 쭉 전개해 보게 된다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전력 P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전압이 100V인데 전류가 10A 사용했다면 그것이 바로 1000W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옴의 법칙을 이용한다면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자 P는 VI에서 옴의 법칙은 I는 R분의 V니까 V 곱하기 R분의 V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는 IR이니까 IR에다가 곱하기 I 이렇게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R분의 V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I 제곱에 R 이렇게도 놓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내용들이 각각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항분에 걸린 전압의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의 곱으로도 전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량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전력량, 무슨 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은 전기에서 량이 나오게 되면은 전력에다가 곱하기 량은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력이 뭐예요? 아까 P였었죠. 그쵸? 시간은 우리가 T로 보통 나타내게 되고 혹은 시간으로도 나타내는 아까 아워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뭐 100와트 세크도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100와트 아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0와트를 1시간 사용했다는 전력량이고요. 이거는 100와트를 1초 사용했다는 전력량입니다. 와트 세크는 또 줄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서 이것은 100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량 W가 됐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W는 전력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W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력이라고 하는 게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요. 이 전력이라고 하는 건 R분의 V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곱한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제곱 아래다가 여기 시간을 곱한 것도 이렇게 전력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류와 전압 그리고 저항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할까요? 자, 일반적으로 전류와 전압을 측정할 때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류계는 직렬로 접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계는 병렬로 접속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류계라고 하는 것은 직렬로 접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계라고 하는 것은 병렬로 접속하게 된다.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서 배율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아래 이제 그림에서 나오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측정하고 싶은 전압이 한 1000V 정도 되게 된다. 이 그림보다는 좀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네요. 여기 어떤 전원이 있게 되는데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여기 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가 한 100V 정도밖에 잴 수 없고 여기는 그런데 한 1000V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앞에다가 저항을 하나 놔주는 겁니다. 어떤 저항? 이 전압계가 가지고 있는 볼트미터가 가지고 있는 저항보다 몇 배? 9배짜리를
그럼 여기에 몇 볼트가 걸릴까요? 여기에 900볼트가 걸리겠죠. 그러면은 1000볼트가 이쪽에 900, 이쪽에 100볼트가 걸리게 되니까 전체 전압, 나중에 측정된 전압을 곱하기 10배 해주면은 원래의 전압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율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저항을 배율기라고 부르게 되고, 이 배율기는 그러면 몇 배짜리를 놓아야 되는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배수 9배를 만약에 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빼기 1 해서 8배짜리를, 만약에 100배를 재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기보다, 그럼 빼기 1 해서 99배짜리를 놓게 되는데, 어떻게 놓게 되느냐? 부하와 직렬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부하와 직렬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측정 범위를 넓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관련된 법칙으로서 이제 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우리가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이 발생하는 것을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히터 같은 것은 전기 에너지를 흘렸을 때 열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가정용 기기이죠. 자, 이런 것들의 우리가 내용은 바로 주리 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류가 흘렀을 때 열이 발생한다. 주리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관련된 식을 보시게 되면은 뭐 H는 0.24의 I제곱 RT 이렇게 칼로리가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제곱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열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번부터 풀어볼까요? 1번, 어떤 백열 전등에 100V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0.2A의 전류가 흐른다.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전력 P는 쉬워요.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만 하면 됩니다. 전압이 100V이고 전류가 0.2A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 20W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저항이 100ohm이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가 5A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전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전력 P는 우리가 VI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R분의 V제곱으로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제곱의 R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I제곱의 R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I가 5니까 5의 제곱 곱하기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5 곱하기 100이니까 2500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100V를 인가하여 전기량 30쿨롱을 이동시키는데 5초가 걸렸다. 이때의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량 Q가 30쿨롬이고요. 시간 T가 5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은 100V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VI로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I, 전류가 몇 암페어 흘렀다는 겁니까? 전류를 따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류 I는 T분의 Q가 되는 거고, 이 T, 시간이 5초이고 전기량이 30이니까 전류는 6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100V 곱하기 6암페어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600W가 되겠습니다. 600W는 킬로와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0.6kW로 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7배로 하게 되려면 배율기의 저항은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해야 되는가? 자, 배율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직렬로 연결한다고 했었죠. 몇 배짜리 둔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7배라면 빼기 1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빼기 1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몇 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됩니까? 6배짜리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20강에서 정전기와 관련된 내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